나를 반대하는 건 곧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다.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서울시장 후보에서 배제된 이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이거는 이재명 제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이 발언 자체가 지금 요 상황을 둘러싸고 이게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파 싸움이 돼버렸다라고. 그러니까 이원우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개파가 딱 뚜렷하지는 않는데 분류를 하자면은 비명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송영길 대표가 점점 소위 말하는 친명 색깔을 점점 드러내고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이제 컷오프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비명과 친명의 완전 개파 싸움이 지금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민주당이 여러모로 어렵다, 선거가. 왜냐하면 지금 40일도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컷오프를 한 해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자체가.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. 그 이제 이거를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비대위에서 거죠.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을 끌 수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옵니다. 시간을 더 다음 주까지 넘어갈 여유가 없어서 아마 오늘 아니면 아무리 마지노선도 내일까지는 이게 결론이 나는데 경선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. 예. 그렇군요. 자,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는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.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?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.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되고 왜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되냐 이런 주장인데 이걸 두고요.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?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요, 6일 전에는 서울시장 공천에 그 전략 공천을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냈다가요, 또 최근에는 서울시장 공천은 또 경선해야 된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6일 만에 지금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내부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장을 하나를 정하고 밀어붙여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요.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정치거든요. 정치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거나 선택을 못 받았을 땐 거기에 합당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당대표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있죠. 그걸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마 이거는 당내에서 책임 정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셨던 분이에요.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 1월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치개혁을 던지면서 4가지를 던졌습니다. 그 안에 본인이 앞으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던진 게 586 용태론에 이제 선두에 섰던 그랬죠. 겁니다. 예.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 당시에는 나 혼자 용태한다니까 아무도 안 따라주지 않았냐. 그럼 나도 이제 다시 또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. 이거 국민들께서 좀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? 그 민주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고 더 이렇게 성숙한 정당이어야 하는데 원래는 모든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.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 국민 여론조사에 섞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한 채 자꾸 전략 공천,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이 어떤 한 계파에 어떻게 보면 휘둘릴 수 있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송영길 전 대표가 나를 반대하는 건 이재명 고문을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고문의 조기 등판설,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 나올 것인가 이게 계속 관심인데요. 여론의 동향은 어떤지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궐선거 출마 찬반을 보면요. 반대가 57.5%로 60%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. 저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중도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저 여론조사에서 중도가 반대가 60.1, 찬성이 35.1이에요. 그러니까 저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저 여론하고. 그러니까 진보는
그 반대가 33.8, 찬성이 61.9 그래서 나와야 된다라는 게 거의 2배 많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나왔을 때 저렇게 중도 진영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선거 질 수도 있습니다. 만에 하나. 그러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급이 나와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졌다? 엄청난 치명타죠.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도 지금 여론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예, 저런 또 여론의 흐름도 지금 민주당의 오늘 교통정리에 좀 어떤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결과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. 김준일 뉴스톱 대표,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